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해찬 당 일치 단결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재명 징계 출당 안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자, 이 지사 당원권 반납 스스로 했는데 이것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출구 전략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 출구 전략의 목적은요. 이른바 내부 갈등 봉합 시도겠죠. 과연 봉합이 된 것인지 이 부분 지금부터 논의해 볼 텐데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징계 이런 거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백의종군하겠다. 이재명 지사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징계 면했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무위원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지사직 걸린 직권남용 혐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백의종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이재명 지사가 말한 이 백의종군 글쎄요. 평당원. 단순히 평당원이 된 것이다. 이런 뜻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당 소속의 위치를 벗어 던지는 경우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걸림돌이 생길 수 있죠.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도민들의 뭐 정책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이해찬 당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내분 이런 것들이 집권당으로서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어찌됐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확정 판결이 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출당이든 제명이든 또는 뭐 본인이 뭐 자진해서 탈당을 하든. 그러나 확정 판결을 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지금 같은 어정쩡한 봉합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아요. 문제는 뭐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 실형을 받는 경우는 현행법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던져야 되는 거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거 역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정쩡한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찬희 교수님. 일각에서는 어제 민주당의 결정을 보고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갈등 봉합을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어제 조치로서 당내 분란,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당내 분란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친문 대 비문의 구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이른바 그 해경군 김 씨로 알려진 그 트위터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어쨌든 지지를 얻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당내 권력 지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확보한다면 친문에게는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 김혜경 씨가 소유주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경찰 그것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예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친형 강제 입원 사건도 있고 예. 검사 사칭 사건 이런 것들은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해경궁 김 씨 트위터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냐 예. 이 부분이 이제 해경궁 김 씨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이 일단 부담을 덜었어요. 그렇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럼요. 불기소가 됐으니까 부담을 덜은 거예요. 물론 예. 이제 김용환 전 의원이 재정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재정 신청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분 나와 계십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또 당에 나름대로 명분을 준 거예요. 본인이 당원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명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판정승이다 판정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면 나름대로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향후 뭔가 어떤 그 법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 뭐 지금 제기란 표현은 지금 완전히 뭐 정치적인 힘을 잃었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럴 모멘텀은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판정승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네. 분명하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짧게는 6개월 동안 그리고 길게는 8개월 동안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 해경궁 김 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어제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배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기소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 신청을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관학 교수님. 네. 뭐 당 밖의 반발이야 들었지만 당 내에서도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이재명 지사를 좀 두둔하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기소만 되고 아직 재판 결과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 한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일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예. 당 대표 경선할 때 예. 이재명 지사 측이 좀 지원을 했다.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엄중한 어떤 예. 처벌보다는 예. 좀 유화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봅니다. 당 대표의 어. 입장에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져 그렇죠. 가고 있고 이것이 또 이재명 지사 건은 이제 내부 분란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기 예. 때문에 지금 당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도 봉합의 출구 전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계속 확장해봐야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만 계속 깎아내려가는. 그러니까 분열할 경우는 더 어려워진다. 더 악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를 이제 재판의 과정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그때 밀어놓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서 시간을 벌고 예.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가장 중요한 지금 대표로서의 입장은 당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이죠.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집권 20년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김관학 교수님,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 머릿속에 이재명 지사가 차기 주자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건 이제 많이 알려진 예. 얘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후보군도 뭐 여럿이 나오고 예.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 얘기라고 봐요. 시기상조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일단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업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예. 이 그런 거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창희 교수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와의 그 사건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만 아무튼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됐고 물론 예. 결론은 안 내려졌는데 예. 근데 아직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소되고 재판을 이제 할 상황인데 예. 지금 징계를 한다. 아. 그건 형평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 하고 누군 안 할 수 없다라는 권력 거네요. 내부의 생각은 별개로 하고 예. 적어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지 세력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내도 의원들도 갈리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만약에 징계를 했다. 어떤 형태의 징계건 예. 그렇다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또 향후 권력정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권력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 결과 안 나왔는데 지금 징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사실 명분을 줬어요. SNS상에 백의종군 하겠다. 당원권 정지 스스로 하겠다. 먼저 스스로 이제 그렇죠. 물러나는 그리고 모습. 이제 예.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징계를 하긴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죠. 자, 변호사 변호사. 그런 가운데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과 그 반대되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 있거든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이제 두 분 말씀도 주셨었는데 예. 이제 사실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네 분의 최고위원은 징계를 찬성, 네 분은 반대 하셨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유보 입장을 예. 정하면서 유보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예.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김경수 지사,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데 이재명 지사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 비리였고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이재명 지사는 도를 넘어선 내부 총질이었고 내부 공격이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정서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그 셀프 당원권 반납이라는 예. 조치를 선택을 했었고 이해찬 당대표도 그것을 선택을 했었는데 예. 과연 이런 정치적 해결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예. 아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억울하긴 하더라도 예. 일단은 징계는 면했으니까 예. 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무슨 정치적 해결이냐 갈등의 봉합이 아니다. 이것은 예. 아마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또 한 번 아마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합이 그렇게 쉽게 될 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어요.